안녕하세요. 역사 속 몰랐던 재외동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히스텔링. 재외동포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이야기꾼 이민호 작가입니다. 윤봉길 의사, 도산 안창호, 유관순 열사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민족운동을 펼치신 독립운동가 분들이죠. 오늘은 조금 특별한 독립운동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 힘쓴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28 독립선언서 중 이건 바로 28 독립선언서입니다. 3.1 운동의 발판이 된 게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일본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이 주축이 된 건데요. 1919년 2월 8일 일본의 중심 도쿄에서 한국인 유학생 600여 명이 조국 독립과 항일투쟁을 세계 만방에 선포합니다. 제1유학생들은 1918년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에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인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접하게 되죠. 제1유학생들은 그 소식에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한민족도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 일제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겠다. 즉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민족자결주의로부터 찾게 되는 것이죠. 유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도쿄 시내에 있는 각국 대사관과 일본 정부 그리고 여러 신문사에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1919년 2월 8일 도쿄에 있는 조선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제1유학생들은 조선독립청년단 명의로 약 600명이 모인 가운데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과연 잘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역시나 일이 순조롭진 못했습니다. 낭독을 하자마자 일본 경찰이 쳐들어왔고 모임은 강제 해산되고 60여 명의 유학생들이 체포가 됩니다. 하지만 제1유학생들은 포기를 몰랐어요. 2월 12일과 2월 28일 히비야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거리 행진까지 시도를 했는데요. 이 히비야 공원이라는 데는 우리나라의 역사, 특히 제1동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소입니다.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황거 바로 코앞, 경찰청, 대법원을 비롯한 일본의 주요 관공서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원, 일제의 우두머리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곳을 일부러 골라서 데모를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1동포들의 대표단체인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제1민단이 탄생한 곳도 바로 이 히비야 공원 안에 있는 히비야 공회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시작된 독립선언, 28 독립선언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28 독립선언에 대한 소식과 독립선언서는 바로 우리 국내로 전해졌고 자극받은 민족지사들, 각계 종교 지도자 33인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또한 28 독립선언은 일제강점기 최초로 일어난 학생들의 저항운동이었어요. 이는 1920년대 청년 학생의 항일 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조선 사람들을 힘으로 눌러서 길들이려고 했던 일제의 정책이 유화측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일어난 3대의 의거를 아시나요? 첫 번째 의거는 1932년 있었던 윤봉길 의사의 훈쿠 공원 의거입니다. 두 번째 의거는 도쿄에서의 이봉창 의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거는 6.3정 의거.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는 잘 알고 있는데 6.3정 의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6.3정 의거의 핵심 인물인 원심창 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점기인 1933년 3월 17일 상하이 6.3정 의거의 핵심 인물이 바로 원심창 의사입니다. 만 13세의 나이로 3.1 독립 만세 시위에 직접 참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생전에 원심창 의사는 3.1 만세 운동의 광경을 기록으로도 남겼습니다. 온 세상이 화염의 바다와 같았습니다. 맹렬한 민족의 항전 광경을 경험하면서 저의 가슴에는 독립의 정신이 강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후 원심창은 서울 중동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갔고 그리고 1923년에 도쿄 유학길을 오릅니다. 적을 알아야
그리고 우리가 많이 깨쳐야 독립운동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요. 유학 중에 그는 하나의 사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아나키즘. 즉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하는 국가 권력이라도 개인의 자유 침해는 옳지 않다라는 사상에 심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사상, 그런 신념을 갖게 되는데요. 2017년도에 영화로도 개봉이 됐던 화제의 인물 박열, 바로 그 박열 등과 함께 흑우 연맹에서 아나키스트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나키즘은 일본인들이 무정부주의라고 오역을 해서 아나키스트들을 극단주의자로 치부하려 했지만 정부나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를 지향하고 있는 이념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감시가 심해지자 원심창 의사는 더 이상은 일본에서의 항일운동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193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는 아나키스트 단체인 남화한인 청년연맹을 조직해 항일 경문을 직접 써서 동포들에게 돌리는가 하면 항일 행동단체인 흑색공포단에도 가담하게 되죠. 근데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1933년 일제는 주중공사 아리요시에게 거액을 주어 중국 정치 거물들을 포섭해서 그들을 친일파를 만들어 대륙 진출 기회를 가기로 하였다. 상하이 63정이라는 일본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정보까지 알아내게 되는데요. 이 정보를 토대로 항일 구국연맹 독립운동 아나키스트들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는데요. 거기서 결행자로 선정된 분들이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 3명이었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아리요시 아키라 주중 일본 공사를 63정에서 처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의거 계획은 이랬습니다. 아리요시가 63정에서 연회를 마치고 나와 전용차를 타려는 순간 이때를 노려서 무기를 써서 제거한다. 그런 계획하에 수차례 현장 답사까지 하면서 매우 구체적인 실행 플랜을 세웠습니다. 과연 작전은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의거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밀정이라고 그러죠. 첩자의 밀고로 인해 의거 계획이 사전 누출이 됐고 일본 경찰들이 사방에 쫙 깔려 있었어요. 결행 순간에 원심창 의사와 그의 동지들은 63정 바로 앞에 있는 중국 요리점 송강촌에서 체포가 되고 맙니다. 이후 일제에 의해 나가사키로 압송이 됐고요. 원심창, 백정기 의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강훈 의사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63정 의거는 비록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도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에 여러 가지 이정표를 세웁니다. 먼저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훈코공원 의거 이후에 상하이에서 일제의 검열 검색이 강화됐는데 그걸 뚫고서 다시 한국 사람들의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펼쳤다는 사실입니다. 63정 의거 소식은 국내 주요 신문뿐 아니라 중국 신문, 영자지에서까지도 보도가 됐는데요. 많은 동포들이 우리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자. 사그라들고 있던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흘러내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원심창 의사는 광복을 맞았지만 그 순간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패전국이 일본이 정치범 석방만큼은 미루고 있었고 1945년 10월 10일 점령군 사령부 GHQ의 석방 명령으로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원심창 의사는 석방 이후에도 일본 곳곳에 방치되어 있던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조국으로 보내는 등 평생을 조국의 독립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본인의 모든 걸 바쳤는데요. 나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자네가 추록한 후에도 만일 독립이 안 됐으면 나를 조국 땅에 묻지 말고 독립이 됐으면 나의 유해를 조국 땅에 묻어두어 무덤 위에 꽃 한 송이만 꽂아주기 바라오. 원심창 의사와 63정 의거를 함께한 백정기 의사가 원 의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원심창 의사는 이 유언을 잊지 않았죠. 1946년에 민족단체 신조선 건설동맹을 창립해 일본 곳곳에 방치돼 있던 이봉창, 윤봉길 의사부터 해방전 옥중에서 목숨을 잃은 백정기 의사의 유해까지 모두 7분의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 조국으로 봉한 효창공원에 안장합니다. 원심창 의사께서는 우리 민단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귀국을 해줬다가 바로 들어가셨어요. 그 이유는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 권익과 신장이 이게 보장이 안 되니까 민단을 창립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대 사무총장을 거쳐서 후일 11대, 12대 단장님을 하셨고 6.25 전쟁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신 다음 남과 북으로 분단된 조국은 진정한 조국 해방, 독립운동가들이 바라던 조국의 모습이 아니라며 일본 땅에 남아서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했죠. 1959년엔 최대 교포신문인 통일일보를 창간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조국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제1동포 애국지사인 원심창 의사는 독립운동 때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1971년 7월 4일 세상을 떠납니다. 하여 우리 정부는 1977년 11월 원심창 의사에게 건국은장 독립장을 주서 그의 공적을 기렸고 국가보훈부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해 그의 나라 사랑을 후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의사의 고향 평택시도 원심창 기념관을 설립해 원심창의 나라 사랑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예, 지금 평택시에서는 이번에 이제 기념관도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시민들께 개방을 했고요. 도로명도 저희가 만들어서 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제 기념사업에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원심창 의사의 그 독립운동 활동과 생애를 잘 알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원심창 의사의 업적과 희생정신, 그리고 28 독립선언으로 시작된 일본에서의 독립정신, 열도의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되길 바라며 오늘의 히스텔링은 여기까지입니다.